안녕하세요.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30대 초반 예비 신부입니다. 행복한 일만 있을 줄 알았던 저의 결혼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큰 고민에 휩싸여 버렸어요.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려요. 예랑이와는 만난 지 1년 정도 되었고 예랑이와 10살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연애 초부터 예랑이는 결혼 이야기를 하였고 저는 1년 이상은 봐야 한다는 주의였지만 어쩌다 보니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네요. 처음 만나기 전부터 저는 예랑이한테 말했어요. 나는 지금 결혼 생각이 없어. 결혼 생각하고 만나는 거 아니야. 혹시라도 결혼 생각하고 만날 거면 애초에 시작하지 말자 하고 얘기했던 상태고 예랑이도 오케이 해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연애 초 결혼 얘기 나오면 칼같이 철벽 쳤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지 몰라도 저한테 너무나 자상하고 하나부터 10까지 다 맞춰주고 이쁘다 해주고 사랑해주는 예랑이의 모습에 결혼에 대해서 조금씩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만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부터 예랑이 부모님께서 얼른 얼굴 보여달라고 하도 얘기하셔서 만난 지 3달 만에 예랑이 본가에 방문하여 인사드리게 되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너무 반겨주시고 또 너무 이뻐해 주셔서 진짜 어쩔 줄 모를 정도로 너무 이뻐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자취를 하고 있어서 이것저것 반찬이랑 과일 같은 것도 바리바리 싸주시고 예랑이 본가가 지방에 있어서 가기 쉬운 건 아니었지만 첫 인사 이후로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갔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예뻐해 주시고 잘해주시는 모습에 정말 이런 분들이라면 결혼해서도 시댁이랑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랑이도 예랑이지만 예비 시부모님이 너무 좋으신 분 같아 결혼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지요. 시부모님들도 예랑이 나이가 있으니 결혼을 빨리 하기를 바라셨고 계속 얘기하셨어요. 아무튼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결혼을 준비하면서 조금씩 뭔가 좀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속전속결로 상견례를 진행하였고 상견례 때 시어머님이 허례허식 없이 진행하는 게 어떠냐고 예단 예물 없이 진행하자고 하셨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하자고 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님들 한복은 배열로 진행하자고 하셨고요. 서로 색깔도 맞추고 하자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웃으면서 잘 끝났던 것 같아요. 근데 상견례하고 얼마 안 있고서 설날이었어요. 결혼할 사이긴 하지만 결혼 전이니 시댁에 내려가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서로 설 인사 전화로 드리고 양가에 용돈 봉투 보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시댁으로 백화점에서 선물도 사서 보냈고요. 근데 예랑이가 집에 다녀오더니 이런저런 말도 없이 엄마가 한복 그냥 맞춰서 해달래. 그냥 맞춰주자. 이러는 겁니다. 제가 상견례 때 대여로 하자고 한 거 아니냐고 물어보니 어머님이 그냥 맞춤으로 사달라고 하셨다길래 속으로는 좀 당황하긴 했지만 알겠다 하고 그럼 우리 엄마도 맞춤으로 해줘야 한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며칠 뒤 퇴근하고 예랑이를 만나 같이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시어머님께 전화가 오더라고요. 예랑이는 그냥 블루투스 모드로 전화를 받았고요. 근데 저랑 같이 있다고 생각을 못 하셨는지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다가 근데 걔네 엄마는 너 사이로 들어가는데 뭐 옷 안 해준대? 옷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아무 말도 없어? 이러시더라고요. 예랑이가 당황하면서 저를 딱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모양으로 괜찮아 전화해 이러고서 계속 듣고 있었어요. 예랑이는 시어머님한테 상견례 때 예단님을 안 하기로 하지 않았어? 그건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해야지. 그때 다 이야기 된 거잖아 라고 했더니 그래도 사이 맞는 건데 해줘야지. 알아서 그런 거는 센스 있게 해줘야 하는 건데 아무 말도 없냐? 라고 하시더라고요. 순간 저도 벙쪄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더라고요. 사실 저희 엄마가 예단님을 안 하기로 했어도 그래도 사위인데 뭐라도 해주고 싶다고 금반지랑 시계 하나 해주신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랑이가 그거를 시어머님한테 이야기했더니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 이러시는 겁니다. 예랑이가 비싼 시계 가지고 있냐고요? 그것도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시계 30만원짜리 하나, 70만원짜리 하나 있습니다. 친정엄마가 얘기한 시계는 1000만원 가까이 하는 시계였고요. 그렇다고 시어머님이 뭐 해주시느냐고요? 그런 거 일절 없어요. 예랑이가 그럼 엄마는 며느리 처음 맞는 건데 뭐 안 해주냐 했더니 돈 없다고 안 해주신다고 하고요. 아무튼 통화 끝나고 예랑이가 미안하다고 사과는 했지만 별로 기분은 안 좋더라고요. 결혼 준비하면서 예랑이랑 나이 차이 많이 난다고 해서 예랑이한테 결혼 비용 의지할 생각 없었고 부담 주기 싫었습니다. 저도 모아둔 돈 별로 없지만 예랑이가 모아둔 돈도 많은 게 아니었고요. 그래서 결혼 준비는 같이 반반으로 하기로 했고 제가 혼수는 해가기로 했고요. 집은 대출받아 전세로 구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둘 다 돈 없는 건 마찬가지니 제 기 살려준다고 이것저것 도와주신다고 해서 혼수도 제가 해가기로 한 거고요.
아무튼 이때부터 뭐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며칠 있다가 시어머님께서 요즘 패백 다 안 한다고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른들한테 인사는 신혼여행 다녀와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해도 된다고 하면서. 저는 사실 패백이 그냥 밤 던져주고 사진 찍고 그런 걸로만 생각했지 시댁 식구는 절값 받는 건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네네 하면서 바로 알겠다고 했죠. 그러고서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다가 패백 얘기가 나와서 시어머님이 하지 말자고 해서 안 한다고 얘기했더니 그거 듣더니 친구들마다 아니 신혼여행 다녀와서 어떻게 집집마다 어떻게 돌아다니냐? 결혼식 때 그냥 인사드리면 되지. 그렇게 하려고 패백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리고 그때 원래 절값 받는 건데 그거 주기 싫어서 패백하지 말자고 한 거 아니야? 어차피 인사드리러 갈 거면 패백을 하는 게 맞는 거지 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저도 그런 거 하고 예랑이한테 절값 얘기는 안 하고 오빠 패백 결혼식 때 그냥 진행하는 게 어때? 시댁 어른들도 많다고 하셨는데 신혼여행 다녀와서는 우리 일도 해야 하는데 정신없을 것 같아서 다 모이신 김에 식장에서 인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어머님께 전화 드려서 그냥 결혼식 날 인사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패백하는 게 어떠냐고 말씀드려봐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랑이가 알겠다 하고 바로 시어머님한테 전화해서 얘기하는데 패백하는 거 어떠냐는 말 끝나자마자 노발대발 소리 지르시면서 불같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스피커폰이 아닌데도 다 들릴 정도로요. 내가 패백하지 말자고 했지? 왜 또 말을 바꿔? 걔가 그렇게 얘기하라고 시켰냐? 절값 때문에 그렇대? 절해도 나는 안 받아. 내가 하지 말라고 했으면 그런 줄 알아야지. 이러시면서 소리를 지르시는데 깜짝 놀랐죠. 예랑이도 너무 당황했대요. 이렇게까지 화내실 줄 몰랐다면서요. 저도 너무 당황했어요. 이게 이렇게 화내실 일인가? 그리고 단번에 절값 얘기하시는 거 보고 진짜 절값 주기 싫으신 거 맞구나 생각했어요. 너무 속상해서 엄마한테 전화해 다 말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하지 말라고 그렇게 화를 내는데 못하러 하냐면서 엄마도 속상해 하시면서 그냥 시어머님이 하자는 대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제가 좋다고 하니까 결혼 반대는 안 하셨는데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니 많이 속상해 하시고 화도 내시네요. 속상하니까 10살 차이 나면 몸만 오라고 해도 할까 말까인데 지금 해주는 건 없으면서 자기네는 다 해달라고 한다고 얘기까지 하시네요. 처음엔 정말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제가 결혼해서도 문제없이 잘 지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시어머님은 제가 싫어서 저한테 이러시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후기. 결국 패백 때문에 일이 좀 커졌어요. 하지만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안 그래도 점점 드러나는 시어머니의 성격 때문에 찝찝했는데 패백 사건으로 빵 터지면서 제 결혼도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편의상 시어머니라고 계속 말할게요. 시어머니는 혼자 분위기 오셨는지 그 일로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땡땡이가 고집이 좀 센 것 같고 욕심도 많은 것 같다며 패백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굳이 그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뭔지 사돈어른통에 듣고 싶다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하시더래요. 안 그래도 이 문제 때문에 잠 한숨도 못 잔 엄마가 이야기하셨대요. 저는 땡땡이가 패백을 고집한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고 사돈어른이 패백을 결사 반대하신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연유는 모르겠지만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 차이도 많이 나서 아까운 우리 딸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결혼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돈 더 보태주고 하는 결혼 지들이 좋고 행복하면 얼마든지 응원해주려고 했으나 누가 봐도 뻔히 보이는 시집살이 할 것 같은 집에 제 딸 보내고 싶지가 않아서요. 이렇게 이 문제 가지고 큰소리치며 전화하시는 것을 보니 고민했던 제 마음이 싹 정리가 되네요. 그 이야기 듣고 시어머니 소리치고 난리가 나셨나봐요. 귀 따갑다며 친정엄마 전화 끊으시고는 저한테 불행하게 살고 싶으면 결혼하되 엄마는 너 안 보고 산다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남친이랑 헤어지는 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힘들기도 하고 남자친구도 연락 오고 찾아오고 난리였는데 저 역시 그동안 뭔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기에 현실을 직시하자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되더라고요. 주변에 제가 결혼한다는 거 다 알기 때문에 창피하기도 하고 속상한데 그래도 뻔히 보이는 불행한 결혼을 할 수는 없었네요. 여기 계신 분들 조언도 큰 도움이 되었고요. 당분간 저는 회사와 집에만 있으면서 마음의 정리를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 안 맞는 거 아니까 글 쓰는 거죠? 올스탑해요. 당장 못 끝내면 올스탑하고 나 결혼 못하겠다고 다시 생각하자고 시간 좀 갖자고 며칠 잠수 타요. 안 보고 냉정하게 생각하면 지금 하려는 게 무슨 짓인지 깨닫게 될 거예요. 저는 이런 일 생길 때 그런 얘기해요.
너희 조상님이 네 뒷목 잡고 말리고 있는 거라고. 불구덩이 들어가지 말라고 바짓가랑이 단단히 붙잡고 있는 거라고요. 물론 그래도 가는 애들은 가요. 가고 나서 그 약간 내가 예민한가, 저 시어머니가 이상한가 고민했던 바로 그 지점에서 머리통 세게 후려맞고 울고불고 하고 남편이랑 싸우죠. 쓰니 예비 시엄마는 돈이네요. 돈 욕심이 그득해요. 내 거 아끼고 네 건 다 뜯어내야 하네요. 여기서 끝내면 파혼, 진행하면 이혼. 본인 선택이에요. 두 번째 사연. 시부모님 때문에 이혼 못하고 삽니다. 안녕하세요. 연애 5년, 결혼 11년 차입니다.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 못했던 이야기 풀어볼게요. 결혼 2, 3년 차 때 저는 정말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연애 5년 동안 다정했던 남편은 온데간데 없고 이직한 회사로 받은 스트레스로 매일같이 화내고 물건 부수고 소리치기 일쑤였어요. 나는 맞벌이에 육아 살림까지 도맡아 하며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겹쳐 병원 다니며 신경 안정제 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다 사달이 난 날 결국 저한테까지 폭행을 시작했고 입에 담기도 힘든 온갖 폭언을 쏟아붓기 시작했죠. 적반하장으로 이혼할 거니까 부모님 불러서 말씀드리자고 하더라고요. 친정에게 연락하는 건 맞고 우선 시부모님께 연락해서 오시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남편은 이혼을 원하는데 저는 가정 지키고 싶다 했습니다. 사실은 이혼할 마음이었고 차근차근 증거 모으는 중이었습니다. 섣불리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리 얘기했어요. TV에서 보듯 네가 참아라 멘트 하실까 긴장하고 있었는데 어머니 먼저 입을 떼시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은 안 되는 거다. 병원비 줄 테니 상담부터 받고 또 그러면 위자료 받고 이혼해라. 아버님은 남편을 혼내시고 저한테 저 자식이 집 나가라고 하면 절대 나가지 말고 쟤 내쫓아라. 안 되면 나한테 연락해라 하고 돌아가셨어요. 실제로 남편은 자기 부모가 해준 집이라며 저보고 나가라고 한 적이 있었죠. 그 이후로 남편에게 변화가 생겼네요. 자기 편 들어줄 줄 알았는데 당황한 건지 잘 살 마음이 들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폭력은 아예 없어지고 흥분할 때는 가끔 못 참고 자기 머리 쥐어뜯긴 했습니다. 그리고 폭언은 많이 줄어들었고요. 아마 자식은 끔찍히 여기는 마음에 아이도 커가고 일도 자리를 잡으며 마음의 여유가 생긴 듯 했습니다. 그래도 과거를 지울 수 없고 전 그때의 기억 때문에 늘 이혼을 고민하며 살았습니다. 한 번이라도 폭력 나오면 바로 끝이다 하는 마음으로. 그 전에도 좋은 분들이었던 시부모님은 그 일 이후로 나에게 무한 사랑과 신뢰를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심하게 화날 때마다 저는 어머님께 전화해서 다 털어놨어요. 솔직히 시어머니가 미운 마음까지 들었어요. 남편을 왜 이런 놈으로 만들어놨나 싶어서. 그때마다 어머니는 남편 흉 보면서 내 편 들어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 얼굴 보고 얘기하는데 펑펑 우시며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도 안 된다. 내가 미안하다 하시는데 저도 눈물 나서 이제 어머니한테 말 안 해야겠다고, 어머니 힘드셔서 안 되겠다고 하니 아니라고, 말 못하고 속으로만 삼키면 병난다고, 엄만 괜찮으니까 얘기하라 하시더군요. 저한테는 그 말만으로도 진심으로 위로가 됐습니다. 그때 이후 수년을 1시간 거리 우리 집에 2, 3주에 한 번씩 오셨어요. 반찬이며 과일, 간식 등 장 봐오셔서 주시곤 집엔 들어오라셔도 안 들어오시고 밖에서 점심 사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상 차렸다고 들어오시라고 하는 날에는 맛있다, 고맙다 하시며 그래도 힘드니까 다음엔 밖에서 먹자 그러고 집에 가실 때 밥값이라고 10만 원 쥐어주고 가셨네요. 시댁 가셔도 절대 집안일 안 시키십니다. 하려고 해도 못하게 하세요. 명절에도 가면 다 차려놓으시고요. 아버님은 며느리 고생 안 시키려고 아빠가 새벽부터 전 다 부쳐놨다 하십니다. 참고로 제사 없습니다. 저 결혼하고 시어머니가 다 없앴네요. 언젠가부터 본인들 놀러 갈 거라고 명절에 오지 말라 하셨는데 알고 보니 그냥 집에 계셨길래 그때부터는 오지 말라셔도 가서 외식하고 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종종 용돈을 주시는데 100만 원 단위의 돈을 봉투에 넣어 꼭 나한테 주십니다. 주시면서 엄마들 사이에서 기죽지 말고 커피 싸라, 놀러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라, 딴 데 쓰지 말고 꼭 예쁜 옷 사입어라 하고 비밀이다 하고 몰래 주셔요. 그렇게 주셔도 딱히 무력도 없고 해서 남편한테 공유하고 생활비로 쓰긴 하지만요. 금전적인 걸 떠나 늘 남편이랑 살아줘서 고맙다, 미안하다 말해주시고 남들한테 내 칭찬해주시는 게 진심으로 느껴져서 감사하지요. 친정엄마에게 늘 맞고 욕먹고 자라서 모정이란 건 잘 못 느낀 나에게 시어머니가 오히려 엄마 같고 편하고 애틋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식 이혼당해서 속 썩으실 거란 생각하니 참고 살게 되네요. 아마도 두 분 돌아가시기 전까진 이혼 못할 것 같은 심정이에요. 물론 폭력을 쓴다면 끝입니다. 그건 이해 못해요.
어머니 혼자 되시거나 아프시면 남편 없더라도 내가 모시고 싶을 정도로 애틋하네요. 이 모든 것들이 본인들 아들 생각해서 그러는 거라는 거. 막상 닥치면 아들 편 들지도 모른다는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진심이라고 믿고 살고 있어요. 이런 바보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냥 제 이야기 해보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는데 왠지 먹먹해지고 시부모님이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네요.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 며느리 편드는 게 본인 아들 위한다고 해도 수년을 한결같이 저리 행동하는 시부모님들 거의 없어요. 한 2회 정도 며느리 편들다가도 슬슬 눈치 봐서 그냥저냥 살 것 같으면 며느리 도리찾고 네가 잘해라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쓴이는 남편 복이 시부모 복으로 치환된 케이스인가 보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